가씀이의 선거 캠프 살펴보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김종인, 홍사덕, 캠프 총괄의 최경환, 그리고 대변인의 이상일, 조윤선이 낙점됐다. 이 중 눈에 띄는 인물, 미모의 여성 정치인 조윤선. 그녀는 누구인가? 외교석사 받고 변호사하다 은행부 행장에 국회의원까지 됐다. 욕심쟁이 우후훗 거기다 뚜둥 이봐.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의 선대위 공동대변인을 맡아 정계에 진출했고 지난 18대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번 19대엔 공천 못 받은 그녀가 어쩌다 박근혜 선거 캠프를 선택했는지 궁금해. 조윤선 전 국회의원을 만나보자.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는 새누리당 대변인이셨는데 지금은 박근혜 캠프의 대변인입니다. 그런데 왠지 더 승진한 느낌이 듭니다.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 PD가 너무 예뻐서 화면을 못 넘기겠다 그럽니다. 그 국회 보좌진들이요. 네. 그러니까 보좌관이나 뭐 비서관 이런 사람들이겠죠. 함께 일하고 싶은 국회의원 1위입니다. 네. 이거 좀 왜 그럴까요? 글쎄, 저도 좀 이해가 그거는 안 되는데요. 제가 사실은 우리 방 보좌진들이 우리 방이 너무 일이 많다. 그리고 제가 너무 일을 완벽하게 하기를 원해서 너무 힘들다. 이런 불평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어떤 사람에 대한 이제 나쁜 평가는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면서도 보좌진들한테 그렇게 평가를 받은 거는 우리 방에서 일했던 보좌진들이 정말 입이 무겁고 품성이 너무 좋구나. 그거밖에는 저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거운 게 아니고 네. 제가 볼 때는 같은 동료들한테 너무 훌륭한 국회의원이다. 네. 너무 장점이 이러이러하고 일하기가 우리 너무 좋다. 이렇게 한 거죠. 글쎄 그랬는가 봐요. 네. 네. 입이 무거우면 안 돼요. 그런 소문이 안 나와요. 그런가요? 그렇게 네. 힘들었다고 저한테는 하소연을 많이 했어요. 본인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제가 성격이 쿨하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소문이 나지 않았나. 뒤끝이 없다라는 느낌이 자꾸 드는데 뒤끝이 그러니까 뭐 어떻습니까 성격이? 저는 진짜 뒤끝이 없어요. 근데 네. 그게 뭐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약간 네. 건망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섭섭한 얘기를 하거나 네. 좀 섭섭하게 한 게 그렇게 잘 기억이 안 나고 네. 잊어버려져요. 그래서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학교 다닐 때도 어제 싸웠는데 이제 저는 그걸 잊어버리고 그 다음날 이렇게 막 반갑게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상대방 친구가 좀 어제 싸웠는데 제가 왜 그러지? 네.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예, 참 좋은 성격이시네요. 공부한 거는 안 잊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네? 어제 공부한 건 안 잊어먹고. 잊어버리는 것보다 더 빨리 채워넣었어요. 잊어버릴 때 또 다시 채워넣고. 예. 보좌진들뿐만이 아닙니다. 동료 국회의원들이 뽑은 최고의 국감의원. 그래서 각 후보의 캠프에서 러브콜이 막 쇄도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인기가 있는 이유, 저겁니다. 객관식입니다. 객관식. 1번, 예뻐서. 2번, 내가 일을 너무 잘해서. 3번, 내가 일은 못해도 성격이 참 좋아서. 4,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 잘 모르겠는데요. 3번이 제일 가까운 것 같습니다. 성격이 좋아서. 네. 야, 좋습니다. 성격이 좋아서. 지금 배지를 떼니까 소감이 어때요? 배지 떼고 대변인하니까 어떻습니까? 배지를 달았을 때랑. 제가 임기가 딱 끝나고 저희 방 직원들이 이제 다 취직을 시키고 네. 이제 자동차도 이제 그냥 늘 기사가 데려다주고 하다가 이제 차도 없이 예 그리고 이제 운전도 금방 하려니까 좀 겁이 나고 그래서 네. 지하철 타고 뭐 택시 타고 또 버스 타고 이렇게 해봤어요. 네. 이렇게 다녀보니까 정말 제가 너무너무 모르는 게 많았구나. 그리고 이 기회가 너무 소중하구나. 그런 걸 정말 깊이 깨달았고요. 특히 제가 이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혼자 다 해야 되거든요. 네. 뭐 우편물 붙이는 것부터 뭐든지 다 제가 혼자 해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은 일 잘하는 바보였구나 하는 생각 정말 많이 했고요. 그 기간 동안이 굉장히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모든 재력이나 모든 사회적인 신분이나 이런 게 하반경직성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잘 나갔던 사람이 이제 임기가 끝나게 되면 참 견디기 어렵고 공황 상태에 온다 하는데 네. 앞으로 건강하게 좀 건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정말 유연하게 이렇게 그럴 걸 누릴 때와 그런 대접을 받지 못할 때를 그냥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어야 되겠다. 그게 제가 끝까지 일을 잘할 수 있는 길이겠구나 하는 공부를 이번에 아주 뼈저리게 했습니다. 네. 지하철 타고 다니시니까 우리나라 지하철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진짜 너무 좋았어요. 네. 예,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타보고 또 외국에 이제 출장 가면 타보고 하는데 정말 지하철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었고 이제 대중교통 수단 그리고 이 도로도 참 잘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약속 지킬 때요. 지하철로 가야 돼요. 네. 그러면 약속 칼처럼 지킬 수 있어요. 네. 요새 그 앱은요. 네. 지하철이 절대적으로 걸리는 시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요 다음 지하철이 올 시간을 계산해가지고 네. 딱 언제 도착한다라는 걸 해주니까 정말 너무너무 네. 정확하고 편리하더라고요. 네. 이번에 국회의원 잘 안 되셨네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참 좋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뭐 보선이라든가 보궐선거 이런 거 이제 또 중요한 역할 하셔야죠. 그건 이제 다음 문제고요. 저는 네. 이제 닥친 이제 경선하고 대선에 집중해서 정말 열심히 도와야 되겠다. 지금은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네. 같이 일하시는 분이 홍사덕 전 의원이 같이 일하시잖아요. 네, 선대위원장님. 선대위원장. 예. 종로 공천에서 같이 경쟁하셨잖아요. 네. 네? 네. 좀 밉지 않으세요? 홍사덕 선배님은 사실 제 대학교 외교학과 직속 선배님이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도 너무너무 존경하던 분이고, 국회의원 됐을 때도 늘 이렇게 앞에서 가이드 해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그러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제가 엄청난 도전을 한 건데, 그 이후에도 공천 받았으면 사실은 승패는 가늠할 수 없지만 정말 제가 최선을 다해서 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은 있는데, 지금은 선대위원장님으로 또 제가 어떻게 선거를 치렀으면 좋겠는지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늘 정말 너무 좋은 선배님으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런 거 서먹서먹한 거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네. 속으로 내가 종로 나갔으면 내가 당선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거 조금 있죠. 그 선거 결과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것 같고요. 네. 하지만 당에서 우려한 것처럼 이렇게 젊은 여성이 나가면 안 되는 지역이었다라는 그런 판단은 좀 적절하지 않았다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젊지 않습니다. 젊은 척 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나이 다 알고 있어요. 저보다 나이 많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조윤선 의원은 내 옆에 꼭 쓰고 싶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조윤선을 곁에 두고 싶은 의원. 이런 얘기 못 들었습니까? 저는 몰랐었는데요. 예.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 그러셨다 그래요. 예. 못 들으셨구나. 이걸 들으셨으면 빨리 청와대로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이걸 못 들었으니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가만히 있다가. 참. 각 캠프에서요. 네. 러브콜이 다 오는데 왜 같은 여성이라서 그랬습니까? 왜 박근혜 의원을 선택했습니까? 사실 저한테 연락하신 분은 박근혜 전 대표밖에 없으셨어요. 네. 그래서 다른 데서도 연락을 했으면 좀 고민했습니까? 그러니까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가 맞는 것 같아요. 원래 미인 입장에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는 것 같지만 네. 그래도 직접적으로 자기에게 접근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네. 경험이 많으신가 봐요. 아니요, 저는 그건 그렇죠. 경험이 없진 않은데. 하여튼, 네. 박근혜 의원이 여기서는 용기 있는 사람이죠. 그죠? 조윤선 의원한테 콜을 하고, 네. 프로포즈를 한 거니까. 제가 사실은 의원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대변인을 맡아달라고 하신 게 저로서는 참 감사한 일이죠. 제가 그래도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를 평가를 해주셨다는 점에서
좀 진짜 감사한 마음이고, 이런 기회에 진짜 이번 중요한 선거에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그래도 내 역할이 있을까요? 대변인도 네. 지금 이상일 의원하고 2명 있는 이상일 대변하고. 네. 역할을 좀 분담했습니까? 아니요, 대변인 역할은 너무 할 일이 많아가지고 둘이 분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방송 담당, 신문 담당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렵습니까? 브리핑을 하면 네. 한 번에 해서 그게 다 이제 언론에 나가는 거니까 네. 그렇게 역할 분담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요. 그냥 저희 둘은 이제 대변인의 입장에서 제가 이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제가 박근혜 전 대표는 2002년에 저희가 16대 대선 선대위 대변인 하면서 그때 한 전국을 한 달 정도 같이 다니면서 지원 유세를 했거든요. 네. 그때 뵀었던 박근혜 전 대표님은 정말 이분은 애국심이 정말 이제 배어 있으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 정말 많이 했어요. 그건 맞죠.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이제 버스를 타고 전국을 이렇게 다니면 중간에 뭐 간식, 밥을 잘 못 먹으니까 도시락도 뭐 김밥 같은 게 이제 있기도 하고 뭐 간식 뭐 마실 것도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겨울이니까 이제 뭐 귤 같은 게 이렇게 자리에 하나씩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이제 귤 대신 누가 한라봉을 이렇게 주셨는데 네. 당시만 해도 한라봉이 지금보다는 가격이 굉장히 비쌌었어요. 네, 그래서 소중하죠. 예. 그래서 진짜, 누가 이렇게 한라봉을 이렇게 많이 주셨을까, 이러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하나씩 다 나눠드리는, 이제 나눠드렸더니, 박 대표님이 이제 받으시면서, 이렇게 귀한 것을 누가 보내주셨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너무 평이한 말씀이신데, 아무도 거기서 그런 그 말씀을 안 하는데 그렇게 한라봉 하나 보내주신 그 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진짜 그런 성품이 그러시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느꼈고 바깥에 나와서는 2007년 경선 네. 승복 연설을 하시고 이런 걸 보면서 진짜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했고요. 그렇게 한결같고 또 자기의 그 소중한 그런 기회나 이런 이익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을까 그런 점에서 그런 모습이 박 대표님의 또 그런 모습 또 저 같은 경우에 굉장히 다정하고 따뜻한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그런 진면목이 좀 국민들께 그냥 그대로 좀 전달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원래 변호사인데 변호사는 법을 모르는 의뢰인과 사실을 모르는 법관 사이에 통역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인데요. 예, 대변인으로서 박 전 대표의 이런 인간적인 면모를 모르시는 국민들께 네. 좀 그런 걸 좀 잘 전달하고 싶다. 그런 것이 제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의원의 그 한라봉, 이렇게 귀한 거, 이 멘트가 저는 지금 막 그 장면도 그려지고요. 네. 그때 사람들이, 이거 그렇게 귀한 건 아닌데, 이렇게 너무 소중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투에서, 야, 정말 그 청렴이 느껴지죠? 그 청렴과 예, 이런 게. 다른 분들은, 네. 그냥, 저도, 그냥 간식 왔구나. 그냥 뭐 한라봉 그냥, 따먹는데, 예, 이렇게 귀한. 네, 그래서. 네, 이게 딱 느껴집니다. 네. 대인이시죠, 대인.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농담도 잘하세요. 네. 개그도 잘하시고 조금 앞에 이제 형용사가 붙으면 썰렁한 개그를 좀 잘하셔서 네. 요즘에는 좀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소통이 안 된다. 네. 자꾸 불통이다. 그러면 불통이라는 단어가요. 불통박근혜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불통 이미지를. 저도 상당히 그 점이 안타까운데요. 이제 가만히 보면 이제 저희도 캠프에서 회의를 하거나 그러면 이제 박 전 대표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당 대표나 이런 그런 분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그렇게 격이 없이 그리고 재미있게 네. 회의를 한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막 격이 없이 얘기하고 또 박 대표 자체도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막 자유롭게 얘기하면서 서로 생각을 이렇게 모아나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이런 점들을 왜 보고 불통이라고 할까? 그래서 가만히 보면 오히려 이제 그런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오히려 그런 말씀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그게 지금 말한 게 핵심이에요. 요 자리에 함께하지 않은 쉽게 얘기해서 까놓고 얘기해서 비박주자들, 비박계 인사들하고도 좀 터놓고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불통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제 느낌. 그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저도 지금 그런 고민인데요.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다 의견을 수렴하고 얘기하고 결정하는 그런 이 모습들을 이렇게 다른 분들이 보실 수 있게 할 것이냐. 이게 저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박근혜 캠프에 계시는 의원들도 섭외나 이런 게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박근혜 지금 대변인께서는 대변인께서는 제가 볼 때 되게 용기 있게 나오신 것 같다는 느낌. 아니 뭐 이렇게 눈치를 많이 보는 거죠. 내가 말을 잘 혹시나 이게 아니에요. 박심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말하는 게 너무 조심스러워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까? 사실은 저희 캠프가 어제서야 이제 인선을 발표했어요. 네. 인선이 어제 마무리돼서. 네. 그러니까 어제 이전에는 정말 누가 캠프에 들어와서 일할지 아닐지가 인선이 마무리가 안 됐고 캠프라는 게 이렇게 딱 정식으로 짜여진 게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나올 수도 없는 문제였었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대변인이 그동안은 이제 대변인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자라는 입장이었고 이제 오늘 저희가 캠프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 연락처를 다 공개하거든요. 네. 그래서 언론에서도 자유롭게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연락하셔서 그분들이 하는 일, 이런 하는 일들을 좀 듣고 이럴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고요. 네. 다만 그런 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일을 하는데 캠프에서 예를 들어 어떤 공약을 만든다라고 하면 공약을 확정할 때까지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그 여러 가지 의견이 수렴되는 과정에서 이제 마지막에 하나로 이제 딱 결정이 될 텐데요. 결정되기 전에 마치 의견 수렴 과정인데 이게 결정된 공약인 것처럼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캠프로서는 과정 중에 있는 게 이렇게 게시됐을 경우에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라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가 좀 더 책임 있는 이런 어떤 공약을 만들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고 싶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중간 과정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 차원으로 얘기하지 어떤 캠프의 입장으로 비춰지는 거는 좀 최대한 조심해야 되지 않냐 하는 입장이고요. 이거는 어르신 말씀이죠. 어느 조직이나 중간에 결론이 안 됐는데 그게 얘기해서 그건 아직 결정이 된 게 아니 논의 중인데 자꾸 나가면 안 되죠. 그건 맞는 얘기죠. 근데 박근혜 의원이 이런 캐도남마 같은데 꼭 한번 나와주셨으면 좋겠는데 대변인으로서 다리 좀 놓아주시겠습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하겠습니다. 네, 진짜 그러면 나는 불통 이미지가 좀 해소될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굉장히 자신 있으신데요. 네, 자신 있습니다. 옆에서 보니까 하여튼 벽창호다, 독재다, 이미 대통령이 된 듯하다, 이러한 그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의 비판에 대해서는 아니다 이거지 전혀. 이미 대통령이 된 듯한 느낌을 받는다 이런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까? 저는요 비공개 회의 때 박근혜 대표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는지 저는 다 찍어서 그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정말 이제 저는 굉장히 그거 아이디어인데요? 아이디어예요. 네, 근데 그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몰래 카메라로 찍어서 방송국에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놀란 거는. 그러시더라고요. 보통 이제 다른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제 대변인으로 뭐 이런 거죠. 아주 소소한 것도 이제 본인의 얘기를 듣고 싶어 하니까 이제 얘기하시면, 그러니까 여쭤보면 다른 분들 같으면은 그렇게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물어보느냐. 그런 건 다 대변인이 알아서 하라. 이런 얘기를 하시거나 이제 그러신데 박 대변님은 그런 제 이 입장을 너무너무 잘 알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상의를 이제 늘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뭘 옆에 사람을 시키는 걸 잘 못하세요. 그래서 보통 이제 남자분들 같으면 이렇게 해서 옷도 벗어놓으면 옆에 이렇게 탁 들고, 이거 좀 갖고 있어. 이거 좀 저기 해.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한 번도 그런 걸 못 봤어요. 그래서 행사장에서 한 번은 외투를 벗으셨는데, 카메라도 너무너무 많이 찍히고, 그런데 그거를 계속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옆에 계시는 분들도 그거를 받을 생각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으시더라고요. 뻘쭘하다 그러죠. 뻘쭘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다가 하도 이런 카메라에 그냥 그 외투 이렇게 둘둘 말아서 들고 계시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네. 대표님 제가 그거 들고 있을까요? 그랬더니 또 저한테 그거를 들게 하는 게 또 너무 마음이 그러신 거예요. 네. 그래서 아우 그래도 되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냥 그때는 이래야죠. 주세요 일로 딱 해서. 그래서 제가 받았더니 그제서야 이제 그 네. 수행하던 그 비서들이 이제 받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렇게 막 남한테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거가 몸에 안 배어 있으시구나. 그래서 제가 참 굉장히 놀랐어요 그때.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된 듯하다, 거만하다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데. 전혀. 예. 뭐. 예. 제가 숙제가 많습니다. 네, 숙제가 많네요. 좀 포용력 얘기도 나오는 게 포용력이 이제 비박주자들 이번에 경선룰과 어차피 경선룰은 이제 물 건너갔고요. 고치는 거는 비박주자들과 이 과정에서 조금 토론이나 이야기를 한번 할 자리가 한 번이라도 있기를 바랬었는데 그게 못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불통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포용력이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한번 좀 만나시라고 한번 안 하셨어요? 글쎄, 제가 대변인으로 내정된 게 상당히 최근이어서, 네. 예, 뭐, 그렇게 직접 말씀드릴 기회는 없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좀 눈치 보느라 그럴까? 하여튼 밑에 사람들 제대로 말 이렇게 막 합니까? 이렇게 그럼요. 제안 같은 거를 그럼요. 합니까? 네. 우리 대변인은 그거 하셔야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하셔서 이건 좀 아니다라는 거는 분명히 빨리빨리 얘기하셔서 네. 네. 왜냐면 사람이잖아요. 신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단점도 많고 내가 못 보는 부분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런 것들은 탁탁 해줘야 돼요. 예. 네, 같이 막 그 눈치 보면서 저기 하면 안 돼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언론에서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네. 그 한일 이번에 그 무슨 군사정보협정인가? 네. 네, 보호협정이죠. 네. 이거 관련해서 박근혜 의원의 입김이 작용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뭐 중단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막 입김이 그렇게 셉니까? 입김이 작용했다 이렇게 언론에서 얘기를 과정은 하는데. 제가 뭐 알지는 못하고요. 그렇습니까? 예. 그 건에 대해서는 박 대표님 아마 그 언론에서 이제 궁금해해서 이제 질문 답이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죠? 절차 충분하게 논의해서 절차 예. 맞아요. 그 얘기 그렇게 말씀하셨죠. 절차에 문제점이 있었다. 이거 네. 청와대가 받아들였죠. 최근에 뭐 이 일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있죠. 차세계 전투기사 인천공항 매각 사업, 공항 네. 매각 사업, 네. 우리은행 민영화 사업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목소리를 냅니까? 어떻습니까? 박근혜 캠프 쪽에서. 아니요. 저희 캠프나 박 대표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그러니까 뭐 말씀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지금까지 남아있던 거는 다들 그 이제 개별 의원들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 의견들이 의견을 개진한 그런 차원이고요. 그러니까 박 대표님은 언제나 그런 일이 있을 때 이거는 뭐 다른 걸 생각할 게 아니라 오로지 어떤 게 국익에 가장 부합하느냐라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아주 명쾌하고 명쾌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늘 갖고 계시니까 주요 국제사업의 결정을 다음 정부로 넘겨야 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아마 개별 의원의 의견이었다고 저도 알고 아주 있고요. 공식적인 캠프 의견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는 이 정권, 다음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어떻게 해야지 가장 이 국가의 이익과 이 국민들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지 충분히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충분히 이 부분 고민을 해야죠. 네. 국익에 도움된다면 뭐 지금 한들 다음에 한들 결론은 똑같으니까 그럼요. 예. 네, 걱정할 필요 없겠죠. 지금 이한구 원내대표하고 뭐 경제민주화 때문에 김종인 전 수석하고 상당히 네. 캠프 내에서 지금 뭔가 분위기가 좀 살벌합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렇지 옆에서 않습니다. 볼 때 분위기 살벌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요. 경제민주화라는 게 사실은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조사 결과에서도 국민의 80% 20대의 경우에는
84%까지 꼭 해야 된다라고 조사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많은 국민들이 정말 경제민주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정치민주화가 특정 세력의 어떤 전횡과 독단을 제어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거고, 또 우리가 굉장히 그동안 한 30, 40년 동안 발전을 해왔지 않습니까? 경제민주화 역시 어떤 특정 세력의 탐욕을 좀 제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라는 차원이었고요. 네. 그런 점에서 처음에는 우리 최경환 그 총괄본부장하고도 네. 뜻이 다른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사실 최경환 총괄본부장 직영부 장관 시절에 동반성장위원회를 만드셨어요. 네. 그리고 SSM 관련법 만드셔서 골목상권 보호하셨고, 이것들이 그렇구나. 다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그런 입법들이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제민주화는 이제 우리 캠프에서 대선 공약으로 만드는데, 경제 각 분야,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공약으로 만들어서 이제 구체화시킬 그런 화두기 때문에요. 공약화하는 작업에서는 이제 모든 의견이 수렴돼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경제민주화를 지향한다는 점은 저는 뭐 이견이 없고 그렇게 그렇죠. 확신합니다. 이게 이제 구체화되는 과정에서는 논의가 돼야 되겠죠. 이게 좀 네. 약간 추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네, 네. 예. 저기 앞으로 이제 대변인 하시면서 자주 좀 모시겠습니다. 네. 거절하지 마시고. 네, 중요할 때 이제 대변인 앞으로 오랫동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선까지 12월까지. 네, 그때까지 중간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꼭 한마디 좀 하고 싶었던 거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한 말씀? 네. 네, 저는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국민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훌륭한 분들은 정말 많으십니다. 지금 대선 주자, 예비 대선 주자로 나오신 분들 어느 한 분 이렇게 훌륭하지 않은 분이 없으신데요. 저는 박근혜 전 대표의 경우에 누가 그들 중에 자기가 속한 조직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조직을 견인하고 또 구해내는 그런 일을 했었나. 그리고 누가 위기를 맞았을 때 피하지 않고 그 위기에 맞서서 당당히 싸워냈나. 이런 정치인의 성적표를 국민 여러분들께서 한번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우린 성적표가 수인데요, 그건 수. 그러신가요? 헌신, 희생. 이거 사실 새누리당 결정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네, 맞습니다. 큰일 많이 하죠. 네. 이건 우리가 인정할 건 해보고 들어가야 그럼요. 돼. 그 스포츠에서도 슈퍼스타는 있죠. 개인기가 아주 뛰어나고 성과가 좋은 사람이 있지만 전설적인 슈퍼스타, 전설로 되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있는 조직과 팀을 승리로 이끌었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그 점을 좀 국민 여러분들께서 유심히 봐주십사 하는 것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네. 종로에서 장사 잘하는, 장사 잘 되는 사람.